네, 경제방송하는 유행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이슈 캐스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활동 중단 중에 있는 가수 홍진영 씨 회사 지분을 팔아서 50억 원 대박을 냈다. 회사 지분 CB 50억 대박이다. 50억.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CB라고 하면 우리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전환사채. 전환사채. 네. 이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 50억 원이 어떻게 난 걸까? 이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터 회사 아센디오라고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거기서? 최수종 씨, 아, 하이라 씨, 유명하네. 우리 닭살 부부. 어. 이분들 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우분들이 있는 엔터 회사인데 이 아센디오에서 홍진영 씨의 1인 기획사가 있거든요. 혼자 다 하는 회사가 있어요. 기획사는 또 기획사가 있는 거예요. 홍진영 씨가 그냥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 그냥 그 회사가 있는데 이 기획사 IMH입니다. 여기에 주식을 지분을 1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100억 원어치를 어떻게 샀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일단 50억 원어치는요. 50억 원은 IMH가 당시 11월 달에 발행을 했던 새로운 주식들이 있었어요. 흔히 유상증자라고 하죠. 네. 이 유상증자에 아센디오 측에서 참여를 해서 IMH의 지분, 주식 5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50억 원을 아센디오에서 어떻게 마련했느냐? 증권사를 대상으로 CB를 발행을 해버렸어요. CB를 주고 이를 통해서 돈을 50억 원을 마련을 해서 그걸로 IMH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50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런 건데 나머지 50억 원은요. 홍진영 씨가 그 자기 회사의 지분을 대량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 지분 중에서 5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진영 씨의 주식을 샀다는 건데 이때도 어떻게 했느냐? 현금으로 사들인 게 아니라 네. 아센디오 측에서 이때도 CB를 발행해요. CB를 발행해서 이걸로 주식을 사들이게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센디오에서 최근 공시를 내놨던 제43회차 그리고 제44회차 CB 전환사채 발행된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바로 이 두 번의 전환사채가 이번에 아센디오에서 IMH 지분 100억 원어치를 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CB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이죠. 돈인가? 아니, 전환사채가 뭔데 지금 돈을 이렇게 쉽게 마련이 되고 그래서 이 전환사채 CB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CB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 개념인데요. 기업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 3가지 틀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 다들 아실 텐데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죠. 이자가 좀 세죠. 그렇지, 그래야죠. 네. 첫 번째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식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이 방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채권을 발행하고 그 대신에 돈을 가지고 오는 거. 채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돈 줄게요. 일단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이것도 당연히 이자를 줘야 돼요. 네, 이렇게 발행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방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은 이자가 없다는 게 좀 좋네요. 그래서 증자. 그러니까요. 그렇죠. 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마련하게 되죠. 자, 이렇게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1번과 2번은 각각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1번은 은행에게 그리고 2번은 채권을 사들어간 투자자에게 기업 입장에서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 틀을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전환사채 이쪽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전환사채 이것도 일종의 채권입니다. 채권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걸 돈 주고 사들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 발행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거. 채권과 돈이 서로 교환되는 이 그림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네. 잠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는데 이걸 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들이냐? 채권은 이자를 주니까요.
돈을 대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전환사채라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 투자자한테. 자, 그런데 얘는 그냥 채권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한 옵션이 하나 주어지게 된다는 게 특별한 거죠. 뭐냐?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이 채권이라는 거, 이 채권을 정해진 가격대로 주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예. 교환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건 선택하는 겁니다. 산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산 사람이 선택하면 돼요. 채권으로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고요. 산 사람이 주식이 좀 오른 것 같아? 그러면 주식으로 아예 바꿔서 그냥 갖다 팔아도 돼요. 시세 차이.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는 게 전환사채 가장 그 특징인 겁니다. 조금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세요. BW라는 게 있거든요.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건데, 요것도 전환사채랑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히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개념인 건데, BW. 얘도 사실 기본적으로 얘도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고 투자자들은 돈을 주면서 그 대신 이자를 받아가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채권처럼 이자를 받아가고 마지막 만기일이 지나면 원금을 받아가게 되는 건데 얘도 특별한 옵션이 하나 있다는 거죠. 얘는 뭐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회사의 주식을 특정 오늘 정해진 가격대로 특정 가격으로 매수해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매수할 권리. 매수할 권리를 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언뜻 들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구별을 딱 해볼게요. 전환사채 CB는요, 채권이 아예 주식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채권이 채권 성격은 사라지고요. 그때부터는 이자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주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이런 성격이고 한마디로 변신, 교환의 개념이고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채권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채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고 단지 내가 어떤 그 옵션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네. 너 원래 우리 말했던 가격대로 원래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격대로 새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줄게. 현재 가격 말고. 주식 현재 가격 말고 예전에 정했던 가격대로 살 수 있게 권리는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추가 정도의 개념이라는 거죠. 채권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권리만 준 거기 때문에 이 원래 정해져 있던 특정 가격대로 신주를 사들일 권리만 받은 거니까 실제로 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돈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추가 자금은 필요합니다. 권리만 얻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돌아와서 CB, 이 전환사채를 왜 하는가라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업 입장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이자를 적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일반 채권보다 이자는 적게 줘도 괜찮아요. 그게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렇죠. 일반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를 왕창 줘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어? 그래서 채권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도 조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선택하는 겁니다. 매우 상식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로 이제 돈 없는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곤 하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것. 투자자 입장에서를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우의 수가 좀 나뉘거든요. 자, 첫 번째, 돈 주고 CB를 사들인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게 된다.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이제부터 따져야 되는 건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에 대한 경우의 수들.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회사의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그러면 시세 차이. 이건 심플해요. 아니 주가 오르면요 아주 쉽죠. 그냥 주식으로 바꾸면 되죠. 주식이 왕창 올랐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자 받고 나중에 원금 그대로 받는 것보다 그냥 주식으로 돌려서 그대로 갖다 팔고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게 따봉이죠. 그렇죠. 그럼 아주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회사 주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 1번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때 주식으로 안 바꾸면 되죠. 그냥 놔두고요.
그냥 채권만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자 조금씩 받아먹고 나중에 원금 그대로 돌려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가 등장을 해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우일 수가 있다고요? 없는 것 같은데. 뭐냐면요. 보세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전환 가액을 미리 정해둔 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을 리픽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전환 가액이라는 거 바꿀 수 있는 조정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전환 가액을 내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을 텐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식 한 주에 1,000원짜리 회사가 있어요. 한 주에 1,000원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의 시비를 제가 이번에 샀습니다. 네. 샀어요. 근데 전환 가액을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가격도 1,000원이고 우리 바꿀 수 있는 가격도 1,000원이면 지금 굳이 바꿔봤자 특별히 이득될 게 없죠. 냅둬야죠. 그럼 냅두는 게 맞죠. 네. 냅두고 있다가 만약에 이 주가가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파는 거고. 올랐으면은 이때 전환 가액대로 1,000원으로 바꿔요. 1,000원짜리 주식을 사드리는 거예요. 전환 가액대로. 싸게 사는 거네. 싸게 사는 격이죠. 네. 1,000원으로 바꾸게 되면은 500원이 꽁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득이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갖다 팔면 500원 시세 차익.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주가가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500원으로 떨어지면요. 전환가액 낮춰야죠. 전환가액 1,000원으로 바꿔봤자 500원 손해잖아요. 네. 그거 바꾸는 게 안 좋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그러면 그냥 갖고 있어야지 할 텐데 네. 그냥 갖고 있는 거 말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전환가액을 리픽싱 아예 500원으로 내려버리는 방법. 아니 300원으로 내려본다고 해보세요. 500원 무조건 밑으로. 만약에 500원 밑으로 내려버린다면 그러면 이득이지. 이득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런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환가액 조정.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유리하다 그럼. 진짜. 그렇죠. 이게 네. 문제예요. 언뜻 들어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투자자들은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회사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아니 이자만 좀 적은 정도? 투자자들은 너무 돈 벌기가 쉬운데? 네. 근데 물론 여러분 내릴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렇죠. 한도라는 게 있어서 무한정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이런 당근책이 있어야 그렇지. 그나마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할 테고 그래야 돈 없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유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2002년인가 3년부터 유지가 된 거거든요. 오래됐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크게 한몫 챙기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주가 내렸을 때 만약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때 투자자들을 좀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리픽싱. 어느 정도 리픽씩 내려주는 거는 그래 인정.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회사 상황이 나아져서 주가가 다시 올라왔을 때 아니 그때는 왜 안 올리냐고. 그렇지. 그래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주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 리픽싱 했던 거 다시 위로 올려라. 이런 제도 변화가 이번에 생겨요. 근데 내려가는 것만 있다 올라가는 것도 생겼다. 올라가는 것도 다시 올려라. 기업한테 조금 유리한 부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CB의 매력이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CB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 실제로 요즘에 이런 보도가 그래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환사채가 그래서 주식의 악재인가 호재인가 요것도 결론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사실 유상증자와 마찬가지예요. 유상증자도 보통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죠. 네. 돈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증설하고 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적절히 유상증자한다? 그건 필요한 거지. 이건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네. CB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인수한 주식을 나중에는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 물량이 많아질 수가 있어서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악재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단 프로그램 같은 거 하다 보면 네. 그런 질문 많이 오잖아요. 아니 전환사채 뭐 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던데 전문가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 종목이 이 전환사채 물량 부담이 있어서 주가가 어쩌고 저쩌고 충격을 어쩌고 하거든요. 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특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기간이 오게 되면 그때 갑자기 시세 차익 보려고 막 매도 물량 쏟아질 수 있거든요.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은 이게 뭐야 갑자기. 나는 12로
돈 벌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냥 시세 차익으로 주식을 샀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그게- 사람들은 갑자기 부담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HMM 같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CB를 발행하고 이 자금으로 회사 경영 잘할 거고 그리고 필요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시장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CB에 대해서 이렇게 악재인지 호재인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두시죠.